여러분은 60세 이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돈? 물론 돈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사고 싶은 거 맘대로 살 수 있어서 좋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물론 돈 중요합니다. 친구? 물론 친구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쁜 일 있을 때 친구들과 한 잔, 심심할 때 친구들과 한 잔, 외로울 때 친구들과 한 잔, 물론 친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강. 이 모든 것은 건강해야 이룰 수 있는 행복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 친구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여러분 곁에 있지 않아요. 그때 후회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혼자만 남을 겁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식단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변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건강 채널 영상을 잘 보시고 건강한 생활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응원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몸이 괜히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하루가 지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내 몸이 왜 이러지? 라고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해지죠. 며칠 전에도 제 주변 어르신 한 분이 아침부터 힘이 없어. 예전 같지가 않아.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평소엔 큰 내색 없이 씩씩하던 분이라 그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글쎄 몇 달 전부터 조금씩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확 나빠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조용히 신호가 조금씩 쌓였다는 점입니다. 몸은 늘 힌트를 주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지나치는 거죠. 사실 이야기는 그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 주변에서 비슷한 말을 너무 자주 들어요. 아침에 몸이 무거. 밥 먹으면 바로 기운이 빠져. 예전보다 얼굴빛이 칙칙하대. 괜히 멍이 잘생겨. 밤만 되면 몸이 간질간질해. 처음엔 다들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야기 끝을 들어보면 싱겁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런 변화들은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작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몸에서 가장 신경 쓰였던 변화가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침 피로일까요? 식사 후 졸림일까요? 얼굴빛 변화일까요? 살짝만 떠올리고 계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은 한번 듣고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며칠 뒤에 다시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순간에 문득 떠오릅니다. 자, 그럼 몸이 보내는 신호들 하나씩 자연스럽게 이어가 볼게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입니다. 전에는 하루 자고 나면 싹 풀리던 피곤함이 이제는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느낌. 몸은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기운은 더 쉽게 빠지고요. 어떤 어르신은 하루 종일 뭐 한 것도 아닌데 몸이 그냥 늘어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몸 안쪽에서 조용히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요즘 여러분은 하루 쉬면 몸이 다시 가볍게 돌아오나요? 아니면 다음 날까지 피곤함이 남아있나요? 이 차이가 몸이 말하고 있는 힌트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나오는 변화가 식후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졸림입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나면 활동할 기운이 조금은 남았는데 요즘은 식사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눈꺼풀이 바로 무거워지는 느낌. 어떤 어르신은 밥 먹으면 꼭 누워야겠어. 그냥 버티질 못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건 위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음식을 처리할 에너지가 부족해졌다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세요? 식사하고 얼마나 지나야 눈이 뜨거워지나요? 예전에 몇 분이었나요? 이 변화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힌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얼굴빛입니다. 요즘 들어 거울 보면 예전처럼 생기가 없고 얼굴이 조금 칙칙해 보이는 날이 많지 않으신가요? 한 어르신은 거울 보면 괜히 지친 사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셨어요. 본인보다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게 바로 몸 안쪽 변화를 거치 따라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이유 없이 생기는 멍이에요. 언제 부딪힌 적도 없는데 팔이나 다리에 멍이 생기고 예전보다 오래 남는 현상. 어떤 어르신은 며칠 동안 멍이 남아 있어서 이상하다 하고 그제야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몸의 회복 속도가 살짝 떨어졌다는 작은 신호죠. 여러분도 혹시 이 멍 언제 생겼지? 이런 적 있으셨나요? 그리고 요즘 들어 밥맛이 없거나 반대로 달달한 게 자꾸 당기는 날이 많아진다면 그것도 몸이 보내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미묘하게 오르거나 줄어드는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한 어르신은 예전엔 빵이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은 괜히 계속 생각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몸의 균형이 흔들릴 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 있으신가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피부 건조라고만 생각하는 변화입니다. 밤마다 올라오는 간질간질한 가려움이에요.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부 겉보다 안쪽이 간질거리는 느낌. 특히 저녁이나 새벽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피부 문제와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몸 안쪽에서 신호가 먼저 올라왔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가끔 묵직하게 뻐근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통증까지는 아니라서 대부분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이 느낌이 자주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힌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어르신은 그 느낌을 허리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만 붙였는데 나중에서야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네 하고 깨달았어요. 이제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 중 여러분 몸에서는 몇 가지가 떠올랐나요? 두세 가지만 겹쳐도 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 요즘 조금 힘들다 하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너무 늦기 전에 몸이 먼저 알려주는 초기 신호라는 점이 중요해요. 지금 알아차리면 생활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요, 한번 듣고 지나가면 기억이 흐릿해져요. 그래서 라디오 켜두듯 편하게 한번 더 들어주시면 생활하다가 딱 필요한 순간에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하고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런 신호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어르신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조용히 드러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신호들이 나오기 전 생활에서는 어떤 힌트들이 있었을까? 사실 몸이 힘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생활에서도 먼저 이상한 느낌이 스치듯 지나가요. 그게 너무 사소하고 익숙한 변화라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칠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요즘 평소 생활은 예전과 뭐가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한참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 딱 뭐가 문제라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가만 보면 내가 요즘 이렇게 살아서 그런가 싶어. 이 한마디 속에 너무 많은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내 생활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부분이 하나라도 떠오르나요? 그게 바로 몸이 힘들어지기 직전에 생활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르신이 먼저 꺼낸 이야기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아침을 잘 안 먹어. 잠에서 일어나면 입맛도 없고 뭘 챙겨 먹기도 귀찮아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아침을 건너뛰면 몸이 하루 리듬을 제대로 못 잡습니다. 기운이 안 오른 채로 하루가 시작되니까 오후에 피곤함이 훨씬 빨리 오고 밤에는 또 허기가 몰려오죠. 제가 부드럽게 여쭤봤어요. 요즘 아침 드신 날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안 드신 날이 더 많으세요? 어르신은 잠시 멋쩍게 웃으시더니 안 먹은 날이 훨씬 많지.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아침 챙겨 드시는 날보다 그냥 물만 마시고 버틴 날이 더 많아진 건 아닌가요? 이게 몸을 지치게 하는 가장 작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얘기가 어르신 스스로도 조금 민망하다며 꺼낸 말이었습니다. 단 게 자꾸 땡겨. 예전에는 밥 먹고 간단히 과일 조금 먹으면 끝이었는데
요즘은 식후에 뭔가 달달한 걸 찾아야 속이 좀 편한 것 같다는 겁니다. 과자든 빵이든 초콜릿이든 단 게 없으면 허전한 날이 많아진 거죠. 몸이 지칠수록 빨리 에너지를 채우려고 해서 단 음식이 더 당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이걸 먹으면 잠깐 괜찮다가 훨씬 더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 들어 과자나 빵 같은 것도 자주 드세요? 어르신이 바로 고개 끄덕이며 말하셨어요. 이상하게 먹고 싶더라니까. 혹시 여러분도 요즘 평소보다 달달한 걸 더 찾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생활 패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흐름입니다. 어르신이 얘기한 또 하나의 생활 습관은 저녁 시간을 점점 늦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저녁을 좀 늦게 먹어. 그러다 보니 밤에 뭐라도 조금 더 먹게 돼. 이게 정말 조용하지만 큰 영향이 있어요. 저녁을 늦게 먹으면 몸이 쉬지를 못합니다. 밤에 먹은 음식은 다음날까지 그대로 남아서 아침에 몸이 더 무거워지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아침 피로가 더 심한 겁니다. 제가 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저녁은 몇 시쯤 드세요? 어르신이 말하길 요즘은 7시 넘어서 먹는 날이 많아. 가끔은 8시 넘어서 먹을 때도 있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근 일주일만 돌아봐도 저녁 식사 시간이 예전보다 확 밀려있진 않았나요? 이게 몸의 회복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물을 잘 안 마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세요. 몸은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로도 빠지고 소화도 되고 몸 안이 맑아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이 잘 안 느껴지는 바람에 물을 거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하루 종일 물 마신 걸 세보니까 1컵? 2컵? 그것도 겨우 마신 거야. 여러분도 오늘 하루 물을 정확히 몇 잔 드셨는지 떠오르시나요? 잘 모르겠다 하고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물 섭취가 적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리 방식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패턴입니다. 어르신이 솔직하게 말하길 튀김은 끊었는데 구워 먹는 요리는 괜찮겠지 생각했어. 근데 굽는 요리도 생각보다 몸을 무겁게 합니다. 기름이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조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름이 생겨요. 특히 밤에 구운 요리를 먹으면 몸이 더 오래 부담을 느끼죠. 여러분도 혹시 튀김은 안 먹어 근데 굽는 건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속이 자꾸 답답하고 더부룩했다면 몸이 이미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꺼낸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움직이는 게 귀찮아. 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바깥바람 쐬러 나갔던 분인데 요즘은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몸은 움직여야 피로도 빠지고 기운도 올라오는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피곤함이 더 빨리 쌓이고 회복도 훨씬 느려지죠. 여러분도 요즘 걷는 시간이 예전보다 줄어든 건 아닌가요? 산책을 나가려다가 에이 귀찮다 하고 그냥 지나간 날 혹시 늘어난 건 아닌지 잠시 떠올려 보셔요. 어르신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나니까 하나하나 따로 보면 작은 습관이지만 이게 두세 개만 겹치고 오래 이어지면 몸에서 신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물도 적게 마시고 저녁은 늦게 먹고 단 걸 자꾸 찾고 움직임은 줄고 굽는 요리는 늘고, 이게 사실 특별히 이상한 생활이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본인도 모르게 반복되는 생활이죠. 그래서 몸이 조금씩 지쳐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야기 중 몇 가지가 떠오르셨나요? 한 가지만 겹쳐도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 요즘 좀 힘들어하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좋은 건 이 습관들 전부 바꿀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건드려도 몸은 정말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만 해도 아침 무거움이 조금 줄고 식후 졸림도 덜 몰려오고 기운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지치는 습관을 하나 줄였다면 몸이 빠르게 편안해지는 반전 습관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그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지치게 만드는 습관들이 하나둘 쌓이면 신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제 무엇을 하나 바꿔야 가장 빨리 좋아질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것저것 바꾸려다 며칠 못 가서 포기하시는데, 사실 몸은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습관 중에서 딱 하나만 먼저 바꿔보실래요? 그분이 잠깐 고민하시더니 그럼 저녁 시간을 좀 앞당겨 볼까?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선택한 건 운동도 아니고 복잡한 음식 조절도 아니고 약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녁을 조금 일찍 먹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변화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일주일 뒤에 다시 뵀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몸이 확실히 덜 무거. 이 말을 하시는데 얼굴에 생기가 없던 분이 그 짧은 시간에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몸은 정말 솔직하고 단순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 사람 요즘 나를 위해 조금 신경 쓰네?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에 맞춰 바로 반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간단한 변화 중에서도 특히 몸이 가장 빨리 편안해지는 습관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여러분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건 좀 바꿔볼까? 떠오르는 습관이 하나 있나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가 몸을 크게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빨리 변화 느끼는 건 아침을 너무 허하게 시작하는 것부터 살짝 조절하는 겁니다. 아침에 무조건 큰 걸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따뜻한 물 한 컵, 바나나 반 개, 축 3숟갈. 이런 아주 가벼운 것만 들어가도 몸이 하루 리듬을 훨씬 안정적으로 잡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침에 축 조금만 먹어도 오후에 피곤이 훨씬 덜 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몸이 원하는 건 양이 아니라 시작 점화입니다. 아침에 몸을 켜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물 말고 뭐라도 드셨나요? 만약 아니 그냥 물 한 모금만 이렇다면 그게 요즘 몸이 무겁게 시작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너무 당연해서 놓치기 쉬운 물 마시는 흐름입니다. 물은 많이 마시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횟수를 늘려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한 번, 점심 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잠들기 전 한 모금. 이렇게만 해도 몸에 피로가 쌓이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어르신 중 한 분은 컵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힘들어서 나는 그냥 작은 종이컵으로 자주 마셔. 이렇게 바꿨는데 그게 훨씬 더 잘 맞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물 몇 번 드셨나요? 횟수로 따지면 몇 번이었을까요? 양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주만 되면 몸은 금방 좋아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저녁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몸은 이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녁을 조금 일찍 먹으면 몸이 자기 전에 음식을 어느 정도 처리할 시간을 갖게 되고 밤 동안 쉬어갈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훨씬 가벼운 느낌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저녁을 6시 반쯤 먹었더니 새벽에 눈 떴을 때 속이 편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낍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저녁을 보통 몇 시에 드시나요? 일주일 중 몇 번이나 7시 넘어서 드셨나요? 그게 여러분 아침 피로의 이유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습관은 걷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걷기를 빨리 걸어야 한다, 운동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몸은 강도보다 지속 시간에 반응합니다. 10분씩 여러 번 걷는 것보다 천천히 2030분만 걸어도 혈액이 돌고 몸에 무거움이 빠지고 기운이 다시 올라옵니다. 어떤 어르신은 빠르게 걸으면 오히려 숨차서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셨는데 천천히 걸으니까 오늘은 몸이 덜 버거웠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정도가 딱 맞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몇 분 정도 걸으시나요?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기분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몸이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작은 끊어내기입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과자처럼 습관처럼 손이 가는 것들 아예 끊어라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변화합니다. 한 어르신은 과자 한 봉지를 하루 만에 드시던 습관을
3일에 한 번으로만 바꿨는데 일주일 만에 식후 졸림이 덜 와.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어떤 음식이 습관처럼 손이 가나요? 그걸 완전 금지가 아니라 조금 덜로만 바꿔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지금 당장 큰 결심이 없어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몸은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아, 이제 나를 위해 신경 쓰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 어르신도 결국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물을 하루에 2번 더 마신 것만으로 일주일 만에 아침 무거움이 줄고 식후 졸림이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딱 하나라도 그건 해볼 만하겠다 떠오른 게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지금 몸이 가장 원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작은 변화들을 유지하면서 몸이 더 빠르게 회복되는 방법을 조금 더 깊게 하지만 부담 없이 이어갈게요. 그 어르신이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물 마시는 횟수를 하루에 2번만 더 늘렸을 뿐인데 일주일 만에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 몸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큰 변화를 준 것도 아닌데 그 작은 변화 하나에 바로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몸이 얼마나 민감하고 또 고마운 존재인지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슬쩍 물었어요. 딱 일주일 만에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그분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아침에 눈 뜨는데 힘이 덜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몸에서는 정말 큰 변화예요. 아침에 눈이 쉽게 떠지는 날과 억지로 떠지는 날은 하루 기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아, 오늘 좀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었나요? 그 느낌이 바로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어르신의 변화를 들으면서 다른 사례도 생각났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요즘은 밥 먹고 나서 졸림이 덜 와. 이렇게 말하셨어요. 원래 그분은 식사하고 10분만 지나면 눈꺼풀이 슬슬 무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 꼭 의자에 기대서 20분은 눈을 붙였어야 했습니다. 근데 생활을 조금 바꾸고 나니까 밥 먹고 난 뒤 갑자기 쏟아지는 졸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식사 후 졸림이 줄어들었다는 건 몸이 음식을 훨씬 편안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몸에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요즘 식사 후 졸림이 전보다 빨리 오나요? 좀 늦게 오나요? 만약 예전보다 늦게 온다면 몸이 이미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을 조금 바꾼 뒤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얼굴이 덜 붓는다는 말이에요.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이놈의 얼굴은 언제 빠지나 이렇게 한숨을 쉬셨다는데 생활을 바꾼 지 10일쯤 지나고 나서는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붓는다는 건 몸 안에서 물길이 막혀 있다는 신호거든요. 근데 생활을 조금만 조절하면 이 물길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붓기가 빠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이 부었다가 오후가 되어야 가라앉는 날이 있었나요? 그게 요즘 덜해졌다면 몸이 확실히 달라진 겁니다. 또 아주 현실적인 변화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밤에 덜 깨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전에는 새벽마다 깨서 화장실 가고 한 번 깨면 잠이 도망가 버려서 꼭 2~3시간씩 뒤척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활을 조금만 조절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깨도 금방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엔 뭔가 특별한 요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몸이 조금만 편안해진 상태가 되면 밤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여러분도 요즘 예전보다 한 번에 푹 자는 날이 조금이라도 늘어났다면 그게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어르신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걷는 시간을 하루 15분, 그것도 아주 천천히 걷는 걸로 바꿨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다리 무거움이 훨씬 덜하다고 하셨어요. 원래 그분은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지고 발끝이 끌리는 느낌이 있어서 아휴 내가 늙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꾸준히 천천히만 걸었는데 다리 전체가 가벼워지고 계단을 올라가도 예전보다 숨이 덜 찼다고 합니다.
걷기는 정말 신기해요. 조급하게 할 필요 없이 천천히 길게만 하면 몸이 금방 반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다리가 자꾸 무겁게 느껴지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게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생활을 바꾼 효과가 이미 나타난 겁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변화는 기분이 조금 더 가벼워진다는 것이에요. 몸이 편해지면 기분도 같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별일 없는데도 요즘은 하루가 덜 힘들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들어 별 이유 없이 기분이 전보다 살짝 나아진 느낌이 있었나요? 그게 바로 몸이 편안해졌다는 힌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생활을 조금만 조절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크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쉬워지고 식사 후 졸림이 줄고 얼굴 붓기가 덜하고 밤에 덜 깨고 다리 무거움이 줄고 기분이 가벼워지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조용히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보였다면 그건 몸이 진짜로 회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좋은 변화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요령들을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풀어드릴게요. 그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 아침에 눈이 더 잘 떠지고 식후 졸림이 줄고 밤에 덜 깨고 다리 무거움이 가벼워지는 그런 변화들은 사실 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만 조금만 더 가자. 그러면 나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회복하는 흐름이 잡힌 순간 그걸 더 키워줄지 아니면 다시 잃어버릴지가 여기서 갈리거든요. 생활에서 딱 세 가지 흐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것에 살짝 더 얹어주는 정도입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 변화가 진짜 몸 안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 부른 느낌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엔 밥 조금만 먹어도 속이 금방 답답했는데 요즘은 같은 양을 먹어도 덜 막힌 느낌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몸이 회복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왜냐면 몸이 조금 회복되면 밥을 먹고 나서 생기는 답답한 묵직함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식사 후에 오는 속 불편함, 예전보다 조금 덜한 날이 있었나요? 만약 있었다면 그건 몸이 진짜로 좋아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저녁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이 지칠 때는 저녁만 되면 기운이 툭 떨어지고 하루를 마무리할 힘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몸이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 저녁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져요. 어떤 어르신은 요즘은 저녁에도 몸이 좀 움직일 만해졌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저녁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건 몸이 하루를 견디는 힘이 그만큼 좋아진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은 저녁만 되면 너무 지치던 느낌이 조금은 덜한 것 같다. 이런 날이 있었나요? 그 하루가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하루라도 좋아지는 날이 있으면 그 흐름은 반드시 이어집니다. 또 몸이 좋아지는 흐름에서는 잠드는 시간이 조금 더 깔끔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힘들면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거나 별 생각도 아닌데 머릿속이 복잡하고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이런 날이 자주 오죠. 근데 몸이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특별히 수면법을 바꾼 것도 아닌데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한 어르신은 전에는 누워서 한참 뒤척였는데 요즘은 어느 순간 잠들어 있더라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들어 잠드는 게 조금 쉬워진 날이 있었나요? 그게 몸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듣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흐름에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이 편안해지면 기분도 따라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별일 없는데도 하루가 덜 버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거든요. 몸이 안 편하면 기분도 울퉁불퉁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별일 아닌데 짜증도 나고 몸에 기운이 없으니까 마음도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몸이 편안해지는 순간 마음까지 덩달아 가벼워져요.
여러분도 하루 중 괜히 오늘 좀 괜찮네?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자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좋아진 날이 단 하루라도 있으면 그건 몸이 확실히 움직인 증거라는 것. 두 번째는 좋아진 느낌은 작게도 자주 나타난다는 것. 아침 붓기가 줄어들고 식후 졸림이 덜 오고 밤에 덜 깨고 기분이 가벼워지는 이런 것들요. 세 번째는 좋아지는 흐름은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앞으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중 여러분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긴 적이 있었나요? 아주 작은 느낌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몸이 회복을 시작했다는 표시거든요. 그 작은 변화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조금만 이어가면 다음 변화는 훨씬 더 크게 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 변화들을 더 빠르게 만들고 더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의 포인트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겸 몸이 좋아지는 흐름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몸이 훅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이 흐름을 놓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몸이 바람을 타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몸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시기요. 이때 가장 잘해야 하는 게 생활 속리듬을 잡는 겁니다. 어렵게 꾸미거나 큰 결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미 몸은 어느 정도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그 흐름에 딱 맞는 습관만 살짝 얹어주면 됩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 몸만의 좋은 시간대 찾기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는 움직이기가 벅찬데 오후에는 몸이 좀 풀린다. 그분은 결국 오전에 뭐라도 하려고 애쓰지 않고 오후 2, 3시쯤에 15분씩 걸었는데 그게 훨씬 더 잘 맞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어르신은 아침에 몸이 가장 가볍고 오후에 기운이 떨어지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벼운 걸음, 오후엔 쉬는 흐름으로 바꾸고 나서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몸이 가장 편안한 시간대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가장 몸이 편안하신가요? 아침인가요? 점심인가요? 오후인가요? 그 시간대가 몸이 가장 잘 회복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때 가벼운 움직임이나 물 마시기, 스트레칭을 넣으면 효과가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몸이 좋아지는 흐름에서는 작게 자주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은 뭘 하든 한 번에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몸은 그 반대입니다. 하루에 30분씩 한 번 걷는 것보다 10분씩 3번 걷는 게 몸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적고 효과는 길게 이어집니다. 한 어르신은 나는 오래 못 걸어. 하지만 딱 7분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분씩 하루 3번 걸었는데 한 달 뒤에 다리 무거운 게 훨씬 덜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몸은 한 번의 큰 자극보다 여러 번의 작은 자극을 훨씬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딱 10분 정도라면 할 수 있는 것 하나 떠오르나요? 그게 지금 몸이 가장 환영하는 변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녁 이후의 생활 흐름입니다. 특히 몸이 회복하는 단계일수록 저녁 시간대의 습관 하나가 다음날의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한 어르신은 저녁에 TV 보면서 과자 한두 개, 주스 한 모금, 떡 한 조각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드셨대요. 양은 정말 별거 아닌데 습관처럼 계속 반복된 거죠. 근데 그걸 끄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꾼 것만으로 몸이 확 달라졌습니다. TV 보면서는 아무것도 안 먹고 먹으려면 식탁에서만 먹자. 이렇게 룰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아침 몸무게가 변한 것도 아닌데 아침 피로가 훨씬 줄고 저녁 속 불편함도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녁에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음식이 있나요? 과자든 과일이든 빵이든 그걸 끊으라는 게 아니라 자리만 바꾸면 충분합니다. 몸은 패턴 변경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어르신은 밤에 가려움 때문에 잠을 자주 설쳤어요.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등, 팔, 다리 어느 부분이든 건조한 것도 아닌데 간질간질한 느낌. 이분이 바꾼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 건조한 부분에 가볍게 보습을 해주고 잘 때 배 쪽을 조금 따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밤에 가려움이 확 줄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냐면 몸이 좋아지는 흐름에서는 잠들기 전 몸의 온도 조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여쭐게요. 요즘 밤에 잠들기 전에 손발이 차가운가요? 따뜻한가요? 잠들기 전에 손발이 너무 차면 몸이 긴장한 상태라서 밤 동안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반대로 따뜻해지면 몸 전체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다음 날의 컨디션을 확 바꿔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몸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걱정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조금만 좋아지면 이거 괜찮나? 또 나빠지면 어쩌지?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걱정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몸은 감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불안하면 긴장이 올라가고 긴장하면 피곤이 더 빨리 쌓이고 결국 몸이 다시 지치는 흐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처럼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몸은 너무 심한 자극보다 안심이라는 감정에 더 잘 반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오면서 괜히 다시 나빠질까봐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나요? 그 걱정을 잠시만 내려놓아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정리하면 몸이 좋아지는 시기에 꼭 챙겨야 하는 리듬은 이 네 가지입니다. 내 몸이 가장 편안한 시간대에 가벼운 활동을 넣고 한 번 많이보다 작게 자주 반복하고 저녁 이후의 흐름만 정리해주고 걱정과 긴장을 조금 낮추는 것. 이 네 가지가 몸의 회복을 훨씬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몸이 좋아지는 흐름을 잡았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꾸준히 편안하게 오래 가게 만드는 것.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흐름을 놓칩니다. 왜냐면 몸이 조금 좋아지면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 쉽거든요. 근데 몸은 참 솔직해서 좋아지는 흐름을 놓치는 순간 금세 다시 예전의 피곤함을 불러옵니다. 먼저 저는 어르신들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하루 중 내 몸을 위해 쓰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글쎄 거의 없지. 아침부터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 그래서 몸이 지치고 회복할 틈을 못 찾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건 몸이 필요로 하는 시간은 정말 길지 않다는 거예요. 딱 3분 5분만 써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틴은 바로 3분 리듬입니다. 이 3분 리듬은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기 전에 딱 3분만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뭐든 괜찮아요. 가볍게 기지개를 켜도 되고 손목 발목을 돌려도 되고 허리를 둥글게 말아도 되고 배를 조금 따뜻하게 문질러도 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오늘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아침마다 3분 동안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배 위에 올려놓고 시작했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3분, 여러분은 어떤 동작이 가장 편안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루틴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 한 번의 오래가 아니라 짧게 여러 번의 움직임입니다. 하루 30분을 걸어야 한다고 하면 부담이 확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총 15분만 걸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15분을 한 번에 하지 말고 5분씩 3번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5분, 점심 5분, 해치기 전 5분 이렇게만 걸어도 몸이 하루에 3번 깨어납니다. 기운도 올라오고 속도 덜 더부룩하고 다리도 덜 무겁고 잠도 더 잘 와요. 한 어르신은 이 작은 루틴만 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숨이 덜 차네? 참 이상하더라고. 몸이 작게 자주 움직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5분 정도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에 가장 잘 맞을까요? 그걸 떠올리면 루틴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세 번째 루틴은 저녁 이후의 정리 시간입니다. 몸은 저녁 이후를 하루를 정돈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흐름이 깨지면 다음날 아침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저녁 이후에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너무 늦게 먹지 않기. 과식 과일 과자 같은 입 심심함 피하기. 눕기 전에 5분 정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밤에 덜 깨고 잠들기 쉬워지고 새벽에 뒤척임이 확 줄어요. 어떤 어르신은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 따뜻한 차 한 모금만 이렇게 정해놓고 저녁마다 배를 가볍게 문지르는 걸 루틴으로 삼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밤에 깨는 게 줄었어.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은 저녁 이후에 무의식적으로 하던 습관이 하나 떠오르나요? 그걸 살짝만 정리하면 몸이 크게 편안해져요. 네 번째 루틴은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효과가 있는 몸의 말 걸기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아주 큽니다. 왜냐면 몸은 감정에 직접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어르신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이 있어요. 몸이 좋아지는 중일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불안감입니다. 불안하면 몸이 긴장하고 긴장하면 피로가 더 쌓이고 결국 회복이 느려져요. 그래서 저는 잘 때나 아침에 몸에게 조용히 말 걸어보라고 말씀드려요. 오늘도 고맙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잘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예민하게 반응해요. 따뜻한 말을 들으면 긴장이 풀리고 회복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몸이 조금만 좋아져도 또 나빠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하셨나요? 그 걱정을 잠시 내려놓는 것만으로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 루틴은 스스로에게 점수 매기지 않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루틴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실패했어. 아, 어제 못 걸었네. 아침에 못했어. 하지만 몸은 하루하루의 성적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 흐름이 중요해요. 한 어르신은 사흘하다가 하루 쉬었어. 근데 그 하루 때문에 흐름이 깨졌나?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정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몸은 세 걸음 갔다가 한 걸음 쉬었다가도 결국 네 걸음 움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못한 날도 괜찮습니다. 한 번 쉬고 다시 하면 몸은 그대로 이어서 가요. 여러분도 오늘 못했다고 내일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같은 건 전혀 가지실 필요 없어요. 루틴은 완벽함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 5가지 루틴을 하루에 다 할 필요도 없고 순서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오늘부터 살짝 시작하면 그게 곧 여러분의 회복 루틴이 되고 몸은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제 전체를 편하게 정리해서 딱 3줄로만 잡아볼게요. 몸은 작게, 천천히, 자주 바꿀 때 가장 빠르게 좋아진다. 나쁜 습관을 모두 고치려 하지 말고 하나만 줄이면 된다. 몸은 조금이라도 좋아진 날을 절대 잊지 않는다. 계속 반응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시리즈는 한 번 듣고 지나가면 나중엔 내용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라디오 틀어놓듯 편하게 다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몇 번 들으면 몸이 필요할 때 내용이 저절로 떠올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해보신 변화나 요즘 느끼는 몸의 신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서로 힘을 얻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몸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천천히 편안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모두 건강하세요.